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는 선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선물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선물 중 하나가 미국 달러 선물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을 매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거래소에서 환율을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뭐 1150원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 매수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 달러 선물 같은 경우는 한 계약당 증거금이 약 한 50만 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것도 작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은, 얘는 이제 실제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한 계약당 하나로 환산하면은 약 한 1000만 원 정도, 미화로 하면은 10,000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사고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처럼 이제 이게 하루에 몇 %씩 움직이느냐, 실제로 계좌에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원달러 선물은 이제 국내 그 원화가 갖는 특성상 재미있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통 환율은 보통 때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원 환율 자체로 움직이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달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뭐 달러 가치가 변동되거나 금값이 움직인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시가 종가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장 중에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장이 열렸을 때 아시아 시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특별한 변수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원달러 시장은 굉장히 조용히 갑니다. 하지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수익이 조금 급변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경우 이제 뭐 1%에서 2% 심하면은 뭐 그 이상도 이제 움직이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보다 좀 더 계좌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지금 미국 달러 선물의 경우 이 증거금이 굉장히 적은데, 이 5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거를 1,500만 원치를 줬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그 수익률 배수가 증거금률이 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코스피 지수와 비교해 보면은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6.6배 정도의 수익률 증폭 효과가 있는데, 원달러 선물의 경우는 약 한 20배 정도의 증폭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것도 안 움직일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급격하게 움직였을 때는 이 제약을 너무 많이 걸었을 경우에는, 만약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 기회가 하나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환율이 움직이는 경우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환율이 급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급락하는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IMF 전부터 따졌을 때 환율이 당일 급락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약 5차례 정도인 걸로 압니다. 그리고 급상승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IMF 이후만 넣고 2000년 이후만 넣고 봐도 약 17번이 있습니다. 근데 그 17번 중에 14번이 전부 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적 경제 상황과 정치 리스크가 많은 연관이 있게 되는데, 평소에는 변동성이 없다가 그런 일이 터지면은 한 번에 쭉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당일만으로도 저런 것들이 공략이 가능합니다. 환율이 이제 한 번에 움직이기도 하지만,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요동을 쳤다가 이제 가속화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이 발생할 때입니다. 외국계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금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환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원화 자산을 이제 시장에서 바로 팔고 이제 미화 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환율이 상승하는 게 가속화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포착하시면은 매매의 전략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북한 리스크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환율은 이제 그 나라의 GDP나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GDP가 오늘 자거래하는데 내일 1%가 상승했다거나 이런 일은 뭐 생기지 않습니다. 뭐 추정치가 변경되고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 GDP가 그렇게 갑자기 상승한다면 이제 환율이 급락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화폐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없고, 오히려 반대로 GDP가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니더라, 실업률이 낮다고 그랬는데 높다더라 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반응을 미치는 이런 요인들이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매달 둘째 주 목요일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결국 발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리 발표가 있게 됩니다.
이 금리 발표가 있게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경우에는 이제 즉각적으로 환율이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 선물의 경우는 매매를 하실 때 이 금리 발표일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금리 발표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연초에 올해는 언제 발표할 거다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달 지금 다 둘째 주 목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의 경우는 매매를 하실 때 금리 발표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와는 좀 다르게 이런 상품적인 특성이 있고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이제 상품이 다르다 보니까 얘는 만기도 코스피랑은 조금 다릅니다. 만기 결제일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제 선물 같은 경우 3, 6, 9, 12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이제 정산이 되지만 만기가 되지만 미국 달러 선물 같은 경우 이제 매달 이제 세 번째 월요일 날 이제 만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만기인 날 거래 시간도 하루 종일 거래가 가능한 게 아니라 9시부터 11시 반까지만 거래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한 보수를 통해서 매매를 하실 때 그 영업점에 계시는 그 직원분들께서 선물을 매매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또 전화 같은 것도 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달러 선물 같은 경우는 만기날에 얘는 이제 실물이 인수도 결제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만기날 제가 미국 달러 매수를 갖고 있으면은 달러가 들어옵니다. 만기까지 가져가면 이제 그 외화 예금 지정해놓은 통장으로 실제 달러가 들어옵니다. 거꾸로 매도하고 있으면은 달러를 제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만기 전에 뭐 전날이나 전전날 또는 당일이더라도 포지션을 이제 갈아타시거나 청산을 해서 굳이 그런 번거로운 일이 안 생기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실제 그런 중소기업이나 또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외환 환율 해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게 보완된 것인데 투자 목적으로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파생상품 종목은 신3년 국채 선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얘의 경우는 이제 그 파생상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국고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정부 국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뭐 좀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저 국채 만기 3년짜리 채권을 가지고 이제 선물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은 시장에 있는 3년 채권의 국채 채권의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국채 선물 쪽 그리고 채권 자체도 놓고 보시면은 채권 수익률이 그 채권 자체도 그 가격이 하루에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3년 금리가 하루에 1%가 움직인다. 난리 납니다. 그런 일이 이제 시장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은 뭐 0.01%, 0.02%, 많아야 0.1%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얘의 경우는 증거금률이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움직이는 상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도록 증거금률 자체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수익을 증폭시키는 배수가 얘의 경우는 50배가 넘습니다. 7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령 당일 3년 국채 선물이 가격으로는 0.01%만 움직였다 하더라도 실제 계좌상으로는 그것의 60배인 0.6%가 반영되게 됩니다. 만약 0.1% 정도 움직인 날이다, 0.2% 움직인 정도 날이다라고 하면은 실제 계좌상에서는 이제 원금 대비 약 한 100%, 10% 정도까지 수익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통 때의 경우는 얘도 국채 선물은 이제 거의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시장 상황이 특수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앞으로 추후에 이제 또 이런 자리들을 이제 고객분들과 이제 투자자분들 만남의 장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얘도 이제 미국 달러 선물처럼 만기일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최종 거래일날 거래 시간이 좀 다르다는 점이 있고 역시 이제 금리다 보니까 저 금리 발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선물보다도 국채 선물은 그냥 금리 발표인 날 매매를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난처해하시는 게 금리 발표일 날 별 생각 없이 주문을 걸어놨다가 발표로 인해서 가격이 한쪽으로 확 쏠리거나 또는 쏠렸다 다시 반대쪽으로 확 쏠리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상황이 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매매를 하실 때 보조지표 보시고
기준선 대비 이거 넘어가면 뭐 매수를 해야지 계획 세우시고 주문을 걸어놨는데 해필 그날이 금리 발표일이다. 그날의 움직임은 평소의 움직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놓고 보시면 시세창을 살펴보시면은 금리 발표일날 국채 선물은 호가가 그냥 싹 비어 있습니다. 주요 플레이어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굉장히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물론 또 거꾸로 생각하시면 그게 또 엄청난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이벤트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그날만 또 공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후반부에 개별 주식 선물, 미국 달러 선물, 신삼년 국채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어느 정도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파생 상품하면은 어렵다, 위험하다,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퍼져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코스피 주가지 선물이라던가 사실 선물의 경우 들어갈 때 옵션만 놓고 본다던가 또는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접근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주식 선물이나 미국 달러 선물, 신삼년 국채 선물의 경우는 자신 스스로 그 위험을 조정하기만 하면, 즉 다시 말해서 한계하게 50만 원밖에 증거금 안 잡히는데 그거를 무리해서 꽉 채워서 1,500만 원어치를 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하면서 전략도 좀 검증하시고 잘 되다 싶으면 이제 수익률에 맞게, 그 결과에 맞게 이제 사이즈를 조절해 나가면서 자금을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 주가지 선물은 1,500만 원 계좌 터서 1,500만 원 한 계약이 간신히 계약이 가능한데 그걸 가지고 자금으로 운용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 세 종목에 대해서는 열심히 이제 잘 파악만 하시면은 계약수를 조정하고 종목을 섞어가면서 운용의 모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서 이제 파생 상품 쪽이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생 상품 쪽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매매를 이제 주식에서 했던 전략들을 쓰셔도 되고 시장을 직접 분석하셔서 또 적용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무기가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수적인 그것이 바로 시세 속도입니다. 파생 매매를 하실 때는 이 시세 속도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 투자자 입장에서 시세 속도가 얼마큼 빠르다라는 걸 측정하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어떤 HTS를 쓸 것이냐, 어느 증권사와 거래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죠. 뭐 핸드폰으로도 인터넷이 가능하고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이 굉장히 쉽습니다. 국내 일반 인터넷 환경에서 HTS 매매를 하실 경우에 보통 시세 주문 속도는 약 50에서 70 밀리세컨드가 되게 됩니다. 1000분의 50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단위로 하자면 100분의 5초, 0.05초, 0.07초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사한 측정치이고 저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 인터넷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저 정도 이상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 시세 속도와 주문 속도에 차지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증권사에서 HTS로 오고 또 거래소에서 증권사로 오고 이런 단계들입니다. 막상 이제 그 증권사에서 HTS 오고 그 가정 내 그 인터넷망은 요즘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다가 이런 것들은 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건 또 한편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좋은 거 쓰시면 되고 공유 같은 거 설정 바꾸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 50에서 70m초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건들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가 거래소에서 종목이 움직이는 시세를 눈으로 봅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판단을 해서 지금이다, 가격이 됐으니까 매수를 하자라고 판단합니다. 매수 주문을 누릅니다. 그럼 주문이 전송됩니다. 시세가 와서 제가 판단하고 주문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을 시세 속도, 주문 속도 이렇게 왕복을 해야만이 비로소 한 쌍의 주문이 접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판단하는 시간, 아무리 자동으로 하더라도 걸리는 시간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문을 최종적으로 접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주문을 내는 데까지 약 100m초, 0.1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거는 극히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국내 일반 투자자들 중에서 이상적인 경우에 해당되고
보통 HTS 중에서는 저게 300ms, 심할 경우는 700ms까지도 올라갑니다. 그 이상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갑자기 시세가 급변한다고 하거나 또는 급변을 하는데 HTS가 못 받쳐주는 겁니다. 갑자기 시세가 확 급변해서 얘가 이제 버벅된다든가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그 HTS 개발하는데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신한고소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와 거래소와 협력을 해서 러시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시세가 과다하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온다는 걸 가정하고 이제 그 시세를 엄청난 양을 부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엉망인 HTS는 시세 급변하면 못 쳐버리죠. 그런 문제 아무래도 지금 그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논하지 않더라도 그럼 저 100ml초에 해당되는 시세 속도가 걸린다고 했을 때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상로를 한번 살펴보시면 개장 직후에 1분간 약 1000에서 2000건 정도의 주문이 이제 체결이 일어납니다. 계약은 그보다 더 일어나고 실제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투자자께서 HT에서 봤을 때 나타나는 수치를 놓고 보면 한 1000건에서 2000건 정도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시간을 조금 환산을 해보면 1초로 환산해보면 약 한 20건에서 50건 정도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다시 0.1초로 환산해보면 0.1초라는 시간 사이에도 평균적으로 2건에서 5건 정도의 체결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시세를 보고 파악하고 주문하는데 0.1초 정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시세를 봤습니다. 현재가가 1000원입니다. 매도가에 1000원이 걸려있어서 제가 바로 매수 주문 1000원을 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체결이 돼야겠죠? 근데 그 사이에 2번에서 5번의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격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바뀌어서 1000원이 1050원이 돼 있다면 저는 매수채 1호가의 주문을 낸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결이 되지 않고 주문이 그냥 걸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정정하는 시간에도 또 가격이 바뀔 위험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결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한틱이라는 걸 굉장히 다투는 싸움이기 때문에 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원하는 가격대 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개장 후 30분 동안을 살펴봤더니 이 체결되는 틱들 중에 30%가량은 가격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저 1000건, 2000건 체결이 일어나면 그 중에 가격이 변하는 상황이 30%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0.1초 있어서 돌아가면은 이 두 개의 5틱 중에 3분의 1, 즉 한 틱에서 2씩 정도는 가격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와닿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1000번을 매매합니다. 1000번을 매매한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보면은 1년으로 환산했을 때 영업일수가 250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매수 2번, 매도 2번, 한 대충 4번 정도의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이 1000번의 매매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략을 잘 개발을 해서 약 한 1년 동안 7,500만 원 정도의 기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체결 건수가 발생하고 그 시세 속도로 인해서 체결가가 변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30% 가격은 제가 원하는 가격에 체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1000번 매매 중에 30%가 300번의 매매는 제가 원하는 가격에 체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과감하게 한 틱을 더 비싸게 적어서 내던가 싸게 내던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거조차도 감수를 안 하려고 하면은 다시 정정하고 주문을 내야 되는데 그동안 천지가 뒤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싫으시다면 이제 한 틱이나 두 틱 정도를 더 내신다던가 심지어는 시장가로 내는 방법도 있지만 시장가는 시장가 나름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살펴보시면 그럼 만약 이런 식으로 체결이 안 돼서 한 틱 정도를 손해를 본다 라고 가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750만 원입니다. 두 틱까지는 안 되고 한 1.5틱 호가 한 개 반 정도를 손해를 본다 체결을 못해서 라고 계산해보면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 기대 수익은 7,500만 원이었는데 저게 다 안 나옵니다. 체결되는 문제 때문에 체결 비용이 발생을 해서 저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100ml초에 해당되는 아주 아름다운 세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HTS가 불안정해서 300ml초, 700ml초 그리고 급변하는 시세에서 시세를 포착을 못하고 주문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 된다면 이 비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저희가 자체 조사 말로는 이제 전체 원래 나와야 되는 수익의 80%까지 또 체결 비용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국내 보통 HTS는 한 40%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HTS를 응대 다니기도 하시고 개별적으로 이제 증권사 연락을 하셔서 뭐 회선을 놓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현재 신한금융처에 서비스하고 있는 HTS 중에서 가장 시세 속도가 빠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구체적으로 딱 어느 수치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적인 부분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한아이, 또 기존에 있던 신한 FX보다 빠른 시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빠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와 이제 신한금융처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밀하게 검증을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2일 저희가 신한보수를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능도 기능으로 중요하지만 일단 이 시세 속도라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저희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동양증권에서 10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부분에서 주문 체결이나 시세 부분에서 나름대로 좀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볼 고급 주문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요즘 다른 HTS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조이고 가장 속도에 빠른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지금 신한이 오픈이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한인베스트.com에 들어가셔서 설치 파일을 구하셔서 트레이딩 채널 안내 쪽으로 가셔서 받아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HTS가 그렇듯이 이제 사용법을 좀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신데 로그인을 하실 때 로그인 화면에 보시면은 현재 그 도움말로 가는 바로가기와 그다음에 동영상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법을 이제 안내하는 동영상인데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은 이 신한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그 동영상과 도움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국내 선물이 7월 1일에 오픈되어 있고 조만간 이제 해외 선물 쪽도 매매를 하실 수 있게 제공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제 고수의 4가지 핵심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F 주문, OCO 주문, OSO 주문, 옵션 전략센터, 스프레드 차트 이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고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리고 가장 빠른 그 시세 속도를 자랑하는 EF 주문의 모습입니다. 요즘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유사하게 이제 특징적으로 살펴보시면 현재가창, 흔히 보시는 호가창을 이제 주문창으로 아예 활용을 해서 그 호가가 움직이는 위에서 직접 마우스 클릭만으로 이제 주문을 낼 수 있게 보완된 화면입니다. 이제 저희가 시세 속도를 자부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녹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주문 화면 같은 경우 현재 국내 타 HTS에서 저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자사만의 이제 그 축적된 이제 노하우와 기술을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속도가 제일 빠를 수 있을까, 시세가 각도에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을까 고민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EF 주문도 그렇고 이와 유사한 주문 화면을 써보시면은 시세가 갑자기 진짜 폭발적으로 급변할 경우에는 얘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타 증권사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썼을 때 그런 문제를 겪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이제 저희는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화면이 뭔가 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이 마우스 클릭을 해서 동작하는 부분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쉽게 이동을 해서 주문이라던가 뭐 다른 기능들을 하실 수 있게 해놨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오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동선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오작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조금 살펴보시면 지금 호가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매도 영역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매수 영역이 영역해서 이 해당 부분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 해당 가격, 지정가로 주문이 나가게 됩니다. 만약 제가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셀이 현재가입니다. 233.95 현재 코스피 주가지 선물의 현재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233.60 부분에서 마우스 클릭을 한다. 233.5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주문이 생성되게 됩니다.
주문이 생성되는 동안에는 수량만큼 이제 가로가 표시되고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주문이 접수돼서 현재 주문이 접수된 수량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은 234.45에 한 계약의 주문이 걸려 있고 233.5에 지금 주문 하나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마우스 클릭으로 지정가 주문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매도인력 주문을 내실 경우는 이쪽을 클릭하시면 되고 또는 이와 같이 아예 벗어난 효과 쪽, 반대 효과 쪽을 지정을 해서 즉시적으로 체결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현재 상황에서 매수 주문을 무조건 진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진입하고 싶으면 233.90 이상으로는 이제 주문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시장가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233.90 부분, 매도가가 쌓이는 부분을 클릭해서 주문을 내셔도 되고 또는 이제 그 위쪽에 한 틱이나 두 틱 부분을 누르셔서 주문을 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체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우스 클릭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사용자분들의 이제 그 매매 스타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마우스 클릭을 한 번만으로 주문이 나가야 할 것인가 또는 가격을 한번 선택하고 다시 클릭을 해서 나가야 할 것인가 또는 그 상황에 확인창까지 나와서 안전을 다시 고려할 것인가 이걸 이제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가장 주문을 내시는 경우는 그냥 무조건 한번 클릭하자마자 나가게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약간의 혹시 실수를 방지하고 싶으면 지정가랑 가격을 한번 클릭하고 내시거나 또는 확인창을 생성을 해서 안전을 도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주문을 내고 나면은 신규 주문은 방금과 같이 매도형 매수 주문에서 클릭을 통해 내실 수가 있고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정정이나 취소 주문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좌측의 모습을 보시면은 현재 이쪽에 주문이 나가 있는 한 계약을 마우스 클릭으로 하나를 이렇게 끌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 있는 한 계약을 이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션을 취해주시면은 결국 여기 234.45에 걸려있던 매도 주문을 한 계약 주문을 정정 주문을 내서 234.25로 정정 주문이 나가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뭐 실제 해보시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문을 취소하고 싶으시다. 그럴 경우는 마우스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바깥으로 버려버리시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하나 버려버리시면은 주문이 빠져나가서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만약에 빠르게 주문을 내시게 되면은 화면에 사용하시면 이렇게 툭툭툭 클릭을 하시고 시장 상황에 변해서 바꿀 일 있으면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그 다음에 취소할 일 있으면 바깥으로 한 번에 빼시면 됩니다. 취소의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 보시면 취소 버튼이 별도로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가격의 주문을 여러 개 경험했을 경우 마우스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는 것도 빠르지만 한 4개가 걸려 있는데 시장이 갑자기 막 급격하게 움직입니다. 그럴 경우 이제 빨리 취소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 일일이 먼저 다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취소 버튼을 누르면은 한 번에 이 해당하는 열에 대한 모든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우스로 클릭하신 부분은 영역 부분, 취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가 주문을 내시고 싶으시다면은 이 상단 부분에 시장가 버튼을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 해당하는 영역의 시장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매수 영역의 시장가를 누르시면은 매수 주문, 매도 영역의 시장가를 누르시면은 매도 주문이 시장가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벌써 주문 다 끝났습니다. 클릭만으로 신규, 점정, 취소, 시장가까지 해결이 되고 그런데 이제 클릭할 때마다 이제 수량을 좀 바꾸시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1개야, 어떤 건 5개, 어떤 건 13개 이런 식으로 내고 싶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팅을 이 부분에서 수량을 이제 키패드나 숫자로 입력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그것도 번거로우시다. 자주 쓰시는 수량을 5개, 6개의 칸에다가 미리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수량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수량으로 숫자가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5라는 숫자를 클릭을 하시면 기본 수량이 5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제가 매수 영역, 매도 영역에 클릭을 할 때마다 5계약 단위로 주문이 생성되게 됩니다. 개별 주식 선물 같이 좀 사이즈가 큰 걸 하실 경우에는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살펴보실 기능은 스탑 주문 기능입니다. 사실 이 스탑 주문이라는 개념은 그동안 이제 약간의 이제 의미를 차이를 갖고 이제 국내에 써오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통용되는 의미로는 내가 만약 이제 미리 지정하는 가격이 도달하면은 어떤 가격으로 주문을 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요즘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가격을 건들면은 주문을 내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EF 주문 창에서는 매수 영역, 매도 영역에 한 개의 열이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스탑열입니다. 그 부분을 아까처럼 신규, 정정, 취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스탑 주문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 가격을 건드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주문을 내라 라는 스탑 주문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탑 주문이라는 거는 이제 건드리는 가격과 주문을 내는 가격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스탑 조건을 걸 가격은 마우스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되고 얼마만큼으로 낼지는 이 우측 상단에 틱이라고 된 부분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틱으로 내겠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시면은 스탑 주문을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고 스탑 주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스탑 주문을 거래소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스탑 주문이라는 거는 사실상 HTS 증권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걸 쓰실 수 있게끔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탑 주문의 경우는 이게 스탑 주문 형태로 거래소에 직접 전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다가 건드리면 그때 이제 저희가 거래소로 주문 지정가로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탑 주문을 사용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약간 고려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탑 주문을 쓰시다가 불의의 상황으로 PC가 꺼졌습니다. 깜짝 켜졌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PC에 그 보수가 켜져 있을 때 저장됐던 거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제 리셋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껐다 켜지신다던가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하시던가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거래소 접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하실 때 고려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스탑 주문들만 별도로 살펴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스탑 주문 관리 화면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종목을 많이 스탑 주문을 걸어놓고 그러다 보면은 현재 내가 스탑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 번에 볼 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 화면만 따로 이제 제공을 해드려서 거기서 이제 일괄적으로 취소를 한다던가 그 화면을 이제 EF 줌 화면으로 가져와서 스탑을 조정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 스탑 주문을 많이 활용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고려를 해놨습니다. 잠깐 이제 또 살펴보실 거는 이제 요 주문 화면에 보시면 이 좌측에 이 부분은 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이렇게 뭐 체결량이 시간별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좌측에 이 부분이 이제 무엇일까를 살펴보시면 저희 나름대로 이제 종목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HTS에서는 돋보기 같은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해서 종목을 고르게 되는데 종목이 이제 파생 상품도 물론 많이 있지만 자주 매매하시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T 포지션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이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곳곳의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특히 이 옵션 종목을 다룰 때 이용하는데 옵션 종목을 클릭만으로 바로 종목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게 현재 해당하는 이제 풋옵션, 콜옵션의 각 행사가별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영역을 클릭하면은 EF 주문창이 그 종목으로 바로 바뀝니다. 또는 보수 메뉴의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행사가 종목으로 바로바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종목을 옮겨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을 매매하시다 보면은 종목이 워낙 많은데 제가 이곳저곳에 포지션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괄적으로 한눈에 보는 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키 포지션 상에서 보유라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옵션별 포지션을 숫자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232.50 풋옵션에는 매수 2계약이 있는 것이고 232.50 풋옵션에서는 매도 2계약, 매수 2개, 죄송합니다. 매도 2계약 풋옵션을 갖고 있는 것이고 240.00 풋옵션에서 매수 1계약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유 포지션을 수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버튼 중에서 미체라고 써있는 버튼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미체결 주문, 다시 말해서 현재 포지션으로 변환되지 않은 거래소에 접수되어 있는 주문들에 대해서 수량이 표시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의 경우 종목을 따져보면 뭐 적을 때는 뭐 20개, 많을 때는 26개까지도 이게 상장이 돼서 거래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수량들을 갖고 있는지 단순히 이렇게 표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이런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에서 0은 뭐죠? 이거는 이제 지금 포지션이 0인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해서 매수 또는 매도에 청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와 같이 0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있다가 지금 못 쓰겠다. 네, 그렇죠. 현재 상태는 포지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숫자로.
표시가 안 된 부분들은 오늘 이제 매매는 일어나지 않은